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바로 플라톤의 국가, 그 깊고 거대한 사상의 동굴 속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좀 도발적인 질문인가요? 이건 사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400여 년 전에 철학자 플라톤이 그의 최고 걸작 국가에서 우리 모두에게 던졌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플라톤은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상상 속으로 초대하는데요. 바로 어둡고 깊은 동굴 속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동굴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쇠사슬에 꽁꽁 묶인 죄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개를 돌릴 수도 없어서 평생 자기 앞에 있는 벽만 쳐다봐야 합니다. 등 뒤에서는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불 앞으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들고 지나다니죠. 그럼 이 죄수들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네, 바로 그 물건들이 벽에 비친 그림자뿐입니다. 평생 그것만 보고 살았으니 이 죄수들한테는 그 그림자가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세상의 전부, 유일한 현실인 거죠. 심지어 동굴 안에서 소리가 울리면 저 그림자들이 내는 소리구나 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플라톤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 동굴 속 죄수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현실 세계가 전부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진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게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죄수들 중에 딱 한 명이 우연히 그 쇠사슬에서 풀려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풀려난 죄수는요, 누군가에 의해 거의 억지로 가파른 동굴 밖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평생 어둠 속에만 살았는데 갑자기 빛을 보게 되니까 눈은 너무 부셔서 거의 멀 지경이고 몸은 고통스럽고 머리는 혼란스럽겠죠.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플라톤은 바로 이 끔찍한 과정이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알, 즉 진정한 교육을 얻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플라톤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데아론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보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이 의자, 저 나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 동굴 바깥, 즉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완벽하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원본, 바로 그 이데아의 불완전한 복제품, 즉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삶은 억지로 주입할 수가 없다고요. 마치 그 죄수를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처럼 힘들긴 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눈을 떠서 빛을 보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영혼이 스스로 어둠에서 빛으로 방향을 틀어야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각자의 여정인 셈이죠. 자, 그런데 동굴에서 나와서 진리를 깨닫는 이 개인의 여정이 완벽한 국가를 만드는 것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플라톤에게는 이게 전부입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동굴 밖으로 나온 철학자가 마침내 보게 되는 것, 바로 태양입니다. 이 태양은 단순히 밝은 빛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근원적인 진리. 플라톤은 이것을 선의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최고의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철학자가 되어가는 교육의 최종 목표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라톤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꺼내 드는데요. 바로 정의로운 국가는 정의로운 개인의 영혼을 그대로 확대해 놓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영혼에는 지혜를 추구하는 이성, 용기를 담당하는 기계, 그리고 여러 가지를 원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성에 해당하는 통치자 계급, 기기에 해당하는 수호자 계급, 그리고 욕망에 해당하는 생산자 계급이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정의로운 국가가 완성된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 기나긴 여정은요,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바로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하거든요. 진정한 철학자는 자기가 깨달은 진리의 세계에 혼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의무감 때문에 다시 저 어둡고 축축한 동굴 속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왜냐고요? 아직도 그 안에서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고 싸우고 있는 다른 죄수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야 할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굴 속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다면서 비웃고 심지어 해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통치자, 즉 철인왕과 현실의 타락한 정치인, 선동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은 오로지 진리와 국가 전체의 좋음을 위해 움직이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의 권력욕과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움직이죠. 한쪽은 이성으로 다스리려 하고 다른 한쪽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플라톤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 왕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 한 명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수십 년에 걸친 혹독한 교육과 훈련을 통과해서 지혜와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 이 철학자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함께 통치하는 걸 말해요.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모아서 국가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는 시스템인 거죠. 자, 이렇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통치해야 한다는 플라톤의 생각은 당시 아테네의 정치체제였던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 오늘날까지도 논쟁이 되는 비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플라톤은 정치체제도 생명체처럼 타락하고 쇠퇴한다고 봤어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최선자정, 즉 철인들이 다스리는 국가에서 시작해서 점차 부자들이 다스리는 과두정으로, 그 다음엔 모두가 제멋대로 자유만 외치는 민주정으로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주정의 끝없는 자유와 방중이 극심한 혼란을 낳게 되고 바로 그 혼란 속에서 강력한 힘으로 모든 걸 휘어잡는 참주, 즉 독재자가 등장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생각은 이거예요. 사회의 질서나 공동선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만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중심을 잃고 극도로 불안정해지겠죠.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들이 이 혼란을 끝내줄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하게 되면서 독재자에게 스스로 권력을 넘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 때문에 플라톤은 2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주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요. 수많은 현대 사상가들, 예를 들어 칼 포퍼나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들은 플라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의 국가가 사실상 전체주의의 청사진을 제시한 거나 다름없다고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예술을 검열하고 통치자들은 가족도 가질 수 없게 하고 모든 권력을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독점한다? 이거 민주주의의 가치와는 정반대에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톤의 진짜 목표는 권력 그 자체가 아니었다고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아테네 민주주의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부패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의 의도는 그런 혼란을 바로잡고 변치 않는 진리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윤리적인 목표였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플라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질서나 공동체보다 개인의 무한한 자유만을 쫓는 사회는 결국 그 혼란에 지쳐서 모든 것을 해결해줄 강력한 독재자를 스스로 원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두려움.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플라톤의 경고가 옳았다고 증명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틀렸다고 증명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을 겁니다.